안녕하세요. 준델리의 남준기입니다. 오늘은 위스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목차는 보넷 조인트 아나토미, 그리고 키네매틱, 머슬, 디스펑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트 조인트는 여기 있는 라디우스랑 얼라, 손목뼈 8개에 있는 관절과 함께 이루어진 관절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라디오 카파 조인트라고 하는 것들은 위스트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라디우스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라디오 카파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탈 파트에 있는 라디오 울라 조인트도 위스트 파트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 카파 조인트는 카팔 부분이 8개, 디스탈에 이렇게 4개가 있고 프록시말에 4개가 있는데 이 사이를 미드 카파 조인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우스가 이렇게 길게 있고요. 그다음에 얼라가 이렇게 좀 더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메이트, 캐피테이트, 트라페조이드, 트라페지움, 피지폼, 트리쿼트리움, 루네이트, 스케포이드까지 해서 총 8개의 손목뼈가 있습니다. 각각의 손목뼈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스케포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저희가 엄지손으로 가는 부하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손목으로 이렇게 부하가 넘어갈 때 여기서 가장 많이 골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네이트입니다. 루네이트는 이렇게 컵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케포이드랑 연결해주는 스케포 루네이트 리가먼트가 있고요. 루네이트와 트리커트럼 연결해주는 루노 트리커트럼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리가먼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루네이트가 탈구가 되는 것들은 손목뼈가 이렇게 골절이 같이 일어나거나 뒤에서 제가 설명드린 불안정한 요소에서 루네이트가 골절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쿼트럼 피지폼은 큰 특징은 없고요. 그다음에 캐피테이트는 여기 정중앙에 있는 뼈입니다. 가장 크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트라페지움이나 트라페조이드 헤메이트는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손목뼈는 저희 윤활관절 종류 중에 하나인 타원관절입니다. 자유도가 2도입니다. 그래서 데비에이션, 그 다음에 플렉션 에스텐션이 있죠. 여기서 하나 더 특징적인 거는 엄지에 CMC 조인트가 있습니다. 손가락 쪽에다 분류가 되긴 하지만 좀 특이한 관절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SC 조인트도 새들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말의 안장이 한쪽은 볼록면이고 한쪽은 오목면이잖아요. 보통의 관절은 한쪽이 오목면이거나 한쪽이 볼록면인데 이 새들 조인트의 특징은 한쪽에 컨벡스와 컨케이브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렉션과 에비덕션의 동작을 할 때 그 관절면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카팔 터널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피지폰과 헤메이트 훅, 스캐포이드의 투버클과 그다음 트라페지움의 투버클이 연결되어 있는 이 트랜스퍼런스 카팔 리가먼트 아래로 플렉서 머슬들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정 가운데 메디안 널브가 있습니다. 이 인대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뼈들이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는 요소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 신경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엄지, 그다음에 검지, 중지 약간 할프 이 부분까지 손을 저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디안 널브가 이렇게 지나가서 신경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엄지손가락에는 이 세나 머슬이 있고요. 하이퍼 세나 머슬이 있습니다. 하이퍼 세나 자체는 얼라 널브가 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세나 머슬의 신경 지배를 받으면서 메디안 널브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세나가 위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S를 저희가 보게 될 때 저희가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한쪽 세나는 이렇게 볼록하게 있는데 반대쪽 세나는 이렇게 평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TS의 문제로 인해서 근육에 아트로피가 온 상황입니다. 위축이 온 거죠. 아트로피. 그래서 만약에 손바닥이 저려요 했을 때 한 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모션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여기 어포지션을 넣어 놨는데 엄지손가락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맞섬입니다. 맞섬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거나 주먹을 쥐는 동작들, 그뭐 칼질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 공간이 좀 좁아질 확률이 좀 대체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안 널브가 압박을 받아서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CTS가 있을 때 이 세나와 하이퍼세나를
잘 풀어줘서 여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여기가 압박되지 않게끔 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캐피테이트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 쥐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캐피테이트가 점점 위로 밀려 올라와서 뼈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 메디안 nerve가 압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20%, 80%라고 적어놨는데 라디우스 디스탈 파트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힘 전달이 될 때 여기로 이제 80%가 가고 이 얼라 쪽으로 20% 정도로 분산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여기에 라디오 카파 조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 카파 조인트, 인터카파 조인트는 카팔본 사이사이를 인터카팔 조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가먼트는 종류가 워낙 많은데 저희가 조금 이따 볼 거는 이 스카포 루네이트 리가먼트랑 그 다음에 루네이트랑 루네이트와 트리커터럼을 연결해주는 루노 트리커트랄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인데가 좀 손목에서 중요하고 나머지는 도잘 리가멘트 내재인대, 외재인대가 있습니다. 리가멘트의 대표적인 역할은 이 얼라이먼트를 유지해 줍니다. 뼈가 8개나 있으니까 그 정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손목에 있는 인대들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의 역할을 하게 되고 포스 트랜스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힘들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손목에 있는 뼈들 사이로 힘들이 전달되면서 이렇게 상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인대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이 특정 부분에서 이 정체가 생기면서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죠. 손목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손목 공간입니다. 이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스틸로스 프로세스가 길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유나이트와 스케포이드를 딱 감싸고 있어서 관절의 일치도를 엄청 증가시켜 주는데 얼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TFCC입니다. 트레잉글라 파이브로 카틸라지 컴플렉스. 그래서 세모섬유 연골 복합체인데요. 세모섬유 연골 복합체는 총 5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티클라 디스크가 있는데 이 아티클라 디스크 자체가 얼라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공간이 채워지게 되겠죠. 공간이 채워지게 되면서 관절의 일치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겨진데 바닥 쪽 자손목인데 바닥 쪽 관절 주머니인데 그 다음에 좌쪽 손목 편근의 힘줄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구조물들이 이루고 있는 걸 TFCC라고 하고요. 여기에 통증이 생기는 것도 TFCC라고 합니다. TFCC의 역할은 디스탈 파트에 있는 라디올라 조인트의 스타빌라이저의 역할을 합니다. 라디올라 조인트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게 관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상황에서 관절이 좀 안정성이 생기실 수 있게 TFCC에서 안정화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얼라 쪽에 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얼라 쪽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뭐 인대가 이렇게 다닥다닥 잘 붙어 있으면은 손목 자체가 이렇게 컨케이브 하기 때문에 컨케이브에 일부를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박력의 한 20% 정도를 이렇게 여기 80%, 한 20%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얼라 쪽 파트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가이언 신드롬인데요. 아까 CTS만 제가 넣어놓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가이언 터널을 제가 넣었습니다. 헬메이트와 피치폼 사이에 이렇게 얼라덜브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자전거를 이렇게 손에 짚고 탈 때 여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얼라덜브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5번째 손가락이랑 4번째 여기 안쪽까지 좀 저릴 수가 있어요. 프랙처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잘 본 적은 없고요.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이 여기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손이 저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널브 모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기 압박력을 좀 받았던 거를 조금 릴리즈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위스트 조인트는 저희 타원 관절이고 기본적으로 자유도 이도입니다.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이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얼라 라디알 데비에이션이 나오는데 여기 관절의 특징을 이해하면은 어느 부분의 움직임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디우스에 있는 스트레스 프로세스가 올라 쪽보다는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잖아요. 한 25도 정도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데비에이션을 할 때 이쪽이 좀 더 잘 되고 이쪽이 좀 더 걸립니다. 올라 데비에이션은 좀 더 상대적으로 더 길고요. 라디얼 데비에이션은 상대적으로 더 짧습니다. 플렉션 익스텐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도잘, 등 쪽 부분의 파트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라디우스 그 튜버클을 보면은 도잘 파트가 튜버클이 좀 더 나와 있고 볼라 바닥 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아래로 꺾여져 있어서 10도 정도 꺾여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위로 젖힐 때 도잘 파트에 있는 튜버클이 좀 걸려서 플렉션 자체가 익스텐션 자체가 좀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짝 가렸었네요. 그래서 여기 얼라 데비에이션이 좀 안 될 수 있고 라디알 쪽에 데비에이션이 좀 안 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플렉션 익스텐션 동작을 할 때 저희 라디오 카팔 조인트랑 미드 카팔 조인트랑 움직임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카팔 부분 자체는 이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롤링과 슬라이딩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플렉션 익스텐션 동작을 할 때 카팔 부분이 움직이긴 하지만 인터카팔 조인트에서도 움직임이 같이 일어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캐피테이트 축으로 플렉션 익스텐션, 그 다음에 데비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루네이트 본이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움직이는데 그 위에서는 캐피테이트가 블록면이기 때문에 롤링과 슬라이딩이 반대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목 플렉션이나 익스텐션, 그 다음에 데비에이션 동작을 하게 될 때 밑에 있는 프록시말에 있는 카팔 보험만 보는 게 아니라 디스탈 파트에 있는 카팔 보험, 특히 캐피테이트의 움직임들을 좀 잘 체크를 같이 해주신다면 손목의 움직임을 좀 더 원활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목은 저희가 그 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스테빌리티가 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등 쪽 삽입 분절 불안정성이라 해서 DSIS가 좀 흔합니다. BISI보다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높고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중요했던 인대 중에 하나가 스캐포 루네이트 리가먼트입니다. 스캐포이드랑 루네이트랑 연결해주는 인대인데 저희가 보통 쥐는 운동을 하거나 손목에 부하가 오는 운동을 했을 때 힘이 엄지손 쪽으로 해서 스캐포이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여기 컴프레션 폴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넘어질 때 손을 짚고 넘어지잖아요. 이때 스캐포이드가 골절이 일어나게 되거나 하면은 이 스캐포 루네이트 리가멘트도 좀 같이 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네이트가 지금 살짝 들려 있죠? 들려 있는데 여기 트리커트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트리커트럼이 있는데 이 트리커트럼이랑 연결해주는 루노 트러커트랄 리가멘트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루네이트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DISI의 그 방사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컵 모양으로 있던 루네이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여기가 등 쪽이거든요. 등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스캐포 루네이트 각도입니다. 스캐포 루네이트 각도가 60도 이상일 경우 저희가 DISI라고 명합니다. 보통은 30도에서 6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BISI는 이 각도가 30도 미만인데 스캐포 리가멘트가 좀 멀쩡하고 이제 여기 뒤쪽에 있는 인대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뼈가 바닥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스캐포 루네이트 리가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노 트리커터랄 리가멘트가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해주는 인대는 건강한데 여기 둘을 연결해주는 인대가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들려서 이게 바닥 쪽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룰레이트 엑시스랑 스캐포이드 엑시스 해서 이 각도를 체크했을 때 30도 미만인 경우에 바닥 쪽 삽입 분절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DISI가 좀 더 흔하고요. BISI는 좀 더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DISI는 손목을 젖혀가지고 바닥을 짚거나 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바벨을 들 때 바벨이 너무 스캐포이드 쪽으로 압력이 많이 가게 되면은 여기가 계속 고장이 나거나 여기 인대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루네이트 본 자체가 이렇게 사이드 뷰로 봤을 때 컵 모양으로 있던 루네이트가 위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기울게 돼서 손목을 젖힐 때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머슬 파트입니다. 머슬도 정리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